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한 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들어서 지금 올해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이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대지진과 쓰나미가 닥쳐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일본의 이 하네다 공항에서는 비행기 충돌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고 또 이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던 슐레이마니 3주기 추모식에서 폭탄이 터져서 지금 100여 명 이상이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하고 지금 홍해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미군과 충돌이 있었고 후티 반군의 소함정 3척이 침몰했죠. 그 새해가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전 세계에서 50개국에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 세계의 혼란상이 가중될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은 90년대 초반에 동구권, 공산권의 몰락 이후에 유일하게 미국이 단독 강국으로서 지금 30년을 집권해 왔는데 그 미국의 30년 단독 지배체제, 그때 이제 흔히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그러니까 군사 제국주의,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으로 30년을 집권해 오다시피 했는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쇠락해져 버렸어요. 미국이 9.11 그 사태를 겪으면서 9.11 사태에 대한 복수를 한다고 아프간을 치고 또 그러면서 이라크까지 쳤어요. 아프간은 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라크까지 친 것은 미국의 오바였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20년 고생을 하고 지금 결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전비를 낭비하면서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쇠약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세계 지휘왕 국가로 된다라는 말까지 퍼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붕괴되고 금융위기 앞에서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 틀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추락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 추락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로마라는 고대 국가를 생각을 해요. 로마가 한때 도시국가에서 당시 유럽 세계 전체를 지배한,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까지 지배한 세계 최대의 유일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영토는 굉장히 광범위했고 로마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 정부가 빵과 서커스를 가지고 먹여 살렸죠. 그리고 노예의 기반을 두어서 장원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런 상납과 퇴폐,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모든 집안일을 노예들이 해줬죠. 그리고 정부가 빵 배급을 해줬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쾌락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폼페이 화산의 유적지에 가면 로마가 당시에 얼마나 퇴폐했는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퇴폐해지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네 사람이 분할해서 다스리다가 동서로마로 분할됐다가 서로마는 일찍 망해버렸고 동로마는 좀 작은 도시국가처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결국 망해버렸죠. 그래서 로마의 몰락에서 거대한 제국이 망해가는 상황을 보면 그 과정에서 제국이 커졌을 때 가졌던 기풍이 무너지면서 그 나라가 망해가요. 지금 미국을 보면 80대의 바이든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을 다투고 있습니다. 둘 다요, 누가 당선되든 80대 중반에 임기가 끝나요. 기가 찬 일이지요. 저런 노회한 대통령들에게 미국이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80대 중반이면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미국이 그럼 왜 저 로마처럼 쇠락해 가는가라고 봤을 때 일단 미국 사람들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생산되는 GDP보다
미국 전체에 소비하는 액수가 훨씬 커요. 또 미국 정부에도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커요. 미국이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것만 믿고 달러 발행과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을 늘리면서 살아온 지가 오래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 신호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화폐를 남발하고 빚을 늘리고 또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국이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라는 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70년대 중반에 영화 로키에 열광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 신화였죠. 미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이민이 와서 성실히 일하면 나중에 미국에서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교민들이 많이 건너갔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철저한 계층 사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미국의 상층 그리고 특권 중상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만 미국에서 삐까뻔쩍하게 기술이나 투기를 통해서 잘 살고 나머지 90%의 삶은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고 저축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고 실제 한 60, 70%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 삶은 굉장히 빡빡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한층을 보면 미국의 요즘 주식 투기 등으로 돈을 벌고 살만하다, 경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대층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그 젊은 층을 보면 죽겠다. 정말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적은 없었다고 느낄 만큼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보면 미국이 투기 금융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주식 상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 같은 게 지금 있었죠. 카카오 같이.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원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투기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IT 기업들을 보면 원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세 총액만 높이고 뭘 가지고 도대체 저렇게 비싸게 가치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미국의 산업이라는 것이 투기지향적으로 되었어요. 또 미국의 회사 운영이라는 것도 대리인의 함정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회사의 CEO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경영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워주고 단기적으로 많은 해고를 하고 규모를 줄여서 이익, 순이익 창출을 높여주면 좋아하는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 금융 자본주의가 미국을 거의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이 제조업에 기반을 둔 국가일 때는 미국의 가치가 굉장히 건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조업에서 투기금융으로 넘어가고 투기금융과 IT, 4차 산업이 결합하면서 미국은 반쯤 사기꾼의 나라처럼 돼가고 있어요. 저렇게 땅이 넓고 저렇게 나무도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나라에서 미국의 집값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오늘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1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국같이 넓은 땅에서 집이 없이 렌트, 월세, 주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 약 2억 5천만 명은 사실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고 그 자녀들도 거의 없어요. 그 위에 있는 한 1억 명 정도만 미국에서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지만은 미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혼란도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미국 사회의 주축이었던 백인들 중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등을 나오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층으로 올라갔지만 그러지 않은 백인 노동자 계급은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곳이나 아니면 지방에 과거에 공업이 있었던 중소도시들에서 그냥 망해가고 있어요. 미국의 또 농업 또한 주력 산업이었는데 미국의 농산물 또한 과잉 생산부터 이 가격 파동 등으로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농업도 쇠락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서해안 태평양 벨트에 있는 큰 도시들, 그리고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큰 도시들을 빼고 나머지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엄청난 그 넓은 땅에 있는 여러 주들에 살아가는 백인들이요, 전부 가난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백인들이 지금 미국의 원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는 아무리 뼈를 깎는 노동을 해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일용 노동 계급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한탄을 하죠.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해요. 미국 도심에 살면서 각종 허접한 일자리에 제일 말단에서 서비스 일용직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히스패닉이나 흑인들도 자신의 삶이 점점 열악해지죠. 도심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지불하는 이 주거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 from hand to mouth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백인 노동자 계층, 그리고 대도심에 살아가는 흑인, 히스패닉 노동자 계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 성향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정치가 희망을 상실하면 포퓰리즘으로 대중들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이 선동가들이 등장했고, 거기에 올라탄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시류를 읽고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백인 지식인 계급, 엘리트 계급의 신물이 난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백인들부터 이 포퓰리즘에 기울기 시작인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컨트리 뮤직, 한국 같으면 뽕짝이라고 부르는, 뚜로치라고 부르는 그런 음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엄청난 양극화, 신분 격차, 비애 등을 갖다가 옛날에 흑인 연가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 음악인 컨트리 뮤직이 과거에 흑인 연가 소울이라는 게 흑인들의 이 농장에서의 한을 푸는 건데,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난한 계급으로 전락한 백인들의 지금 음악이 이 컨트리 뮤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백인들의 분노를 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적으로 쇠약해지고 제조업은 사라지고 수입에다가 막 썼죠.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요. 그래서 제조업이 거의 쇠락해지고 기본적으로 투기 산업만 발달하고, 그 속에서 이 투기 금융 산업에 들어가거나 IT 산업이나 할리우드 콘텐츠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고학력 계층 일부만 아주 엄청난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로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져가지고 지금 한계선상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풍이 무너져 버리고 포퓰리스트들을 추앙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연방이라는 체제 자체에도 회의를 품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다 없는 집에 총알바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간 군인으로 근무하며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장에 갔다가 죽어오는 사람이 속출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애국적인 기풍이 지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미국의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거고, 이게 뭐 트럼프가 세금을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내부적으로 무너지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발을 빼자로 가죠. 지금 미국이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빼자 그러죠.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발을 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폴란드나 발틱 상국을 먹으려고 그러고, 과거에 동유럽 영토를 회복하려고 들을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미국 말을 안 듣는 현상이 지금 중동 전쟁에서 보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을 그냥 격침시킬 뿐이지 전쟁을 확장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란이 저렇게 설쳐도 미국이 이란하고 안 싸우려고 싸움을 회피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대만 같은 데는 사실상의 반중 후보가 37% 안팎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거기에 친중인 국민당이나 약간 친중에 가까운 민중당이 2, 3등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줄 거라는 약속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회의가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나토에서 발을 뺀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나토에서 발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북한의 김정은이와 협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게 미국이 이제 우리가 남의 나라 신경 쓸 때 아니다. 우리 국민이나 국경 잘 틀어막아서 먹고 살리자.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 외부에서는 철수하고 국경 통제를 철저하게 해서 공항에서 돌려보내고 멕시코하고의 국경에서 철저하게 장벽을 설치하고 이런 쪽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의 고립주의로 완전히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근원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의 로마 말기처럼 쇠약해가고 있는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될 때 전 세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전 세계 경기 또한 침체할 것이고, 장기간 이 속에서 견디지 못한 독재 국가들은 이웃 나라를 침공할 거예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베네수엘라가 이웃 가이아나의 유전 지역을 먹으려고 그러고, 곳곳에서 아마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제 누구 하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엔은 이미 국제기구로서 유명무실해진 지가 오래됐지요. 미국의 세락이 국제적으로 가져오는 충격은 엄청나게 크다. 또 그 중에서 특히 남북 대립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보장 하에서 경제 성장에 집중해서 급속히 경제 성장을 전후에 해왔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정말 미국의 세락은요, 한국의 생존에 직결되는 지금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 로마 말기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We are